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산회계 1급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는데, 시험의 일단 이런 내용들이 책 머릿말에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산회계 1급 시험은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고요. 실무 처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이론적인 것만 테스트하기보다는 좀 실무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급수가 4개의 급수로 나눠져요. 전산세무 1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이렇게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3급이나 마찬가지겠네요. 3급, 4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름을 전산회계 1급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시험 출제하는 이제 주관하는 곳에서는 한 전문대 중급 수준, 요 정도 능력이면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2학년 정도 이제 졸업할 정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으로 치면은 한 2학년 정도 마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면 전산회계 1급 볼 수 있겠다. 이런 의도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이거 시험 붙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하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좀 공부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내내 이거 전산회계만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게 공부 시간 내기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봤을 때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를 좀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분계 같은 걸 좀 어느 정도 잘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단축될 수가 있겠고 좀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산 세무 2급, 세무 1급 이런 거는요, 전산 회계 1급이 있다는 가정하에 2달 정도 걸리고, 또 전산 세무 2급을 취득했다는 가정하에 전산 세무 1급 한 3개월 정도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3개월 공부해서 세무 1급 아닙니다. 자,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전산회계 2급은 회계원리, 재무회계라고도 하죠. 회계원리 이론만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고 실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하고 부가가치세 이론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실습에서 메인 매출 전표와 결산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순서, 일단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교재에 있는 페이지 순서대로 그냥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산 실습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론을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론하고 실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이게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자판을 못 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론 부분 위주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그때는 좀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이거 좀 실습을 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일단 뭐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회계 기초 이론,
자, 분계라는 게 있는데 분계까지는 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실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같은 거 실기하고 재무회계 이론을 알아야 이거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오류 수정할 수 있거든요. 또 부가치세 이론, 원가회계 이런 거 이제 좀 하시면은 원가회계를 좀 알면 결산할 때 조금 편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기출문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짓는 거고, 실제 시험 시간이 60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공부에 그동안 오랫동안 손을 뗐던 분들 계시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60분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갖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이 수업을 들었는데 전산회계 1급 합격 이거 하면 좋죠. 하지만 자격증 하나만 따기는 조금 아깝다. 그런 분들이 좀 같이 병행할 만한 시험들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전산회계 1급을 따면은 회계 2급도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기업회계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론만 나옵니다. 재무회계 이론만 나오는데,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정도 학습을 하면 뭐 요 시험 70점 맞는 데는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F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FAT 1급 시험이 전산회계 1급하고 좀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3.1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회계관리 2급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약간 그러니까 전산회계에서는 나오는데 회계관리 2급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거나, 회계관리 2급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배우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한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ERP 정보관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회계 1급은요 전산 세무 1급하고 좀 매칭이 되고, 이 ERP 정보관리사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전산 세무회계는 급수가 4개 급수가 있죠. 근데 ERP는 급수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급하고 2급하고 난이도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근데 전산회계 1급 정도 학습하신 다음에 ERP 정보관리사 좀 회계 2급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을 합격을 하시면 세무 2급, 또 세무 2급 합격하면 전산 세무 1급 이런 식으로 학습 경로를 갖추실 수가 있겠고, 가급적이면 내가 이거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좀 쉬었다 해야지 이거보다는 연속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자, 전산회계 1급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놀아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까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속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고, 교재에 대한 거 2021년 S라인 전산회계 1급이라는 교재, 요 책으로 수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책을 이렇게 쓰잖아요. 저자분들이 책을 쓰면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좀 부지런한 저자의 경우, 게으른 사람은 10년 전 책이나 지금 책이나 똑같더라고요. 근데 좀 부지런한 저자분들이 보면 한 5년 주기로 책을 새로 써요. 근데 2020년에 좀 코로나가 막 갑자기 터져가지고 오프라인 학원 강의들이 많이 좀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자분들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제 주변의 저자분들 보면, 그래 어차피 한번 갈아엎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갈아엎자. 그래서 저도 2020년 한 10월부터 2021년 책을 막 갈아엎어서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2021년 3월까지 썼어요. 거의 6개월 가까이. 친구들도 거의 못 만나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쉬지도 않고 여가 생활도 안 하고 책만 썼는데, 이 시험이 10회부터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책을 쓸 때 93회까지 이제 시험이 이제 진행된 상태였어요. 10회부터 93회까지 문제를 제가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다 풀어봤어요. 그러면서 버릴 건 버리고 좀 중복되는 문제는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2020년 책에는 없었는데 출제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 보충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 책에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책하고 2021년 책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2020년 교재로 수강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20년 책 있는 분들도 그냥 21년 책 구매하셔가지고 이 수업 듣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본 강의의 특징. 자, 저자가 직접 강의. 이게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는데 어느 게 돈이 될 것 같아요? 책하고 강의하고. 책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돈벌이가 안 돼요. 강의하는 게 훨씬 더 노력한 투입 시간 대비 수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남의 책으로 수업을 안 하고 제 책으로 수업을 하는 게, 강의할 때 일단 제 책으로 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 책으로 수업을 하면 왜 쓸데없는 거 장황하게 늘어놓지? 뭐 스킵을 한다거나, 또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막 첨부 파일로 막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남의 책이 아니라 제 책으로 하면 그냥 책에다가 다 수록하면 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편하고, 그리고 제 다음 강의에서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제 교재 그 머릿말 부분에도 제 카톡 아이디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 그래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답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수강하는 홈페이지에서 물어봐도 제가 답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했던 분이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하면 또 이분들이 바로 뭐 이렇게 잘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도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렸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책 표지에 보면은 뭐 NCS 국가직무 능력 표준 막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산회계 1급을 합격을 하면 최소한 요런 내용들은 학습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자, 원하는 시험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